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는 이진수 경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6년 국세청 과징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8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국내 첫 피해 사례인데요. 이후 오늘날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여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의 어원부터 확인해 볼까요? 피싱은 개인정보와 낚시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여기에 음성 개념을 추가해서 만든 합성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즉, 전화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이스피싱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97%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누구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부터 한국으로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들 대부분이 한국인이란 점입니다. 아직도 조선족들의 말투만 들어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넘어가 범행을 위한 전문 교육을 받은 뒤 여러분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기 때문에 최신 범행 수법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과 대출 사기형이 있으며 그 외에 자녀 납치형과 메신저 피싱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행 수법은 피해자의 여건과 반응에 따라 범인들이 다양하게 변형시켜 이어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사칭형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과 같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범인이 전화를 걸어와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기관 사칭형 중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물품 결제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보낸 문자들인데요. 범인들은 피해자가 실제 구입을 하지 않은 에어컨, 냉장고, 안마의자 등의 결제 및 배송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물품 결제 문자를 받고 피해를 입은 내용으로 구성된 영화를 한 편 보시겠습니다. 그 청소기를 주문 안 했는데 지금 주문했다고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지금 저희 서버로 확인해본 결과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네. 도용되어 오결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도용됐다고요? 네, 경찰에 접수를 해야 신속히 결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도와드릴까요? 네. 접수와 동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시면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보세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상진 경사입니다. 박창수님 되십니까? 네. 이고비 전에 신고로 연락드렸습니다. 확인 결과 지금 박창수님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오결제가 진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핸드폰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킹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팀비어 픽서포트라는 어플을 지금 설치해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또 다른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플은 어떻게 설치하면 되죠? 선생님, 리본드니까? 아니요, 별일 없어요. 지금 박창수님 핸드폰을 확인해본 결과 박창수님 명의의 모든 계좌가 해외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금융감독원에서
그래서 직원이 직접 박창수님 계신 곳으로 방문할 텐데요. 돈을 위탁받아 국가안전계좌에서 관리가 됩니다. 지금 인출하면 되나요? 수사를 위해 계좌 추적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은행 직원이 인출 용도를 물어보면 아파트 잔금으로 쓸 돈이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선임 주세요. 김한석입니다. 선배. 살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만나본 적 있어요? 어? 그건 뭔 소리고? 니 아까부터 와이 카노? 니 혹시 사기당한 거 아이가? 박찬수님, 자, 운이 좋았어요. 뭐 기차 타서 망정이지. 뭐 그냥 이체해버리면 이거 저희도 다 없어요. 이거는 쟤들은 그냥 신분권이에요. 진범은 중국에 있어서 찾기 힘듭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취업 준비생이랍니다. 한 번만 하면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 번만 하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보셨나요? 주인공이 구입하지도 않은 청소기 결제 문자를 받고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면서 보이스피싱에 낚이게 됩니다. 상담원은 주인공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며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죠. 잠시 후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한 범인이 추가 피해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휴대폰에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한 후 계좌가 해외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서 돈을 출금해 안전한 곳으로 보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상담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모두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화에서는 범인을 검거하여 돈을 되찾았지만 실제로는 현금을 인출해서 범인에게 전달할 경우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내용인 만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인들이 물품 결제 문자를 발송합니다. 상담원이 명의도용 피해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사칭한 범인은 추가 피해 예방 또는 자금 추적 수사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에게 현금을 맡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장 발생 비율이 높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사기형은 금융기관, 대부업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범인들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며 미끼를 던져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사기형 범죄에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대포통장, 사기나 와, 돈 세탁 같은 데 이용하는 검찰청인의 대포통장 저금리 대출? 이게 알만하지 않나? 어? 이런 거 속는 사람이 한심한 거지. 여보세요? 남궁호님 맞으신가요? 특별한 조건 없이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선생님 신용으로 최대 7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시거든요? 혹시 금리는 어떻게 돼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일시불로 상환하셔야 돼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상황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은행 직원이 금융기관 밖에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경우는 없으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함께합니다. 범인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특별한 조건 없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기존에 여러 건의 대출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데요. 저금리 대출을 쉽게 해준다고 하니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다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 피해를 입습니다. 실제 범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대출이 아니시고 이제 정부 지원금이세요. 상품 이름이 서민금융 나들목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최대 한도 금액이 대환자금으로 3,800만 원에서 금리 이상에는 6.9% 이제 되더라고요. 일단 고객님께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 지금 어디에서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3,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디에서 얼마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러시안 캐시 사나머니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얼마 받았어요? 거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네, 사나머니에서 얼마 받았어요? 네, 거기도 그 정도고요. 잘 들으셨나요? 범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 뒤로도 개인정보를 다 물은 뒤 대출 심사가 잘 진행될 것이라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잠시 후 전화가 오지만 방금 통화했던 곳이 아니라 기존 대출금을 빌렸던 A은행이라며 또 다른 범인이 연락이 옵니다. 우리 A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이신데 B은행에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모니터링 중 적발되었으며 대출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B은행에 진행 중인 저금리 대출 실행도 안 될 뿐더러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며 강압적 태도를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들은 그 말을 믿고 주변 가족,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이체 또는 직접 현금을 건네주며 피해를 입는 겁니다. 전산 기록에 남지 않아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타인 명의 또는 다른 법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데 모두 대포 통장입니다. 최근에는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건네라고 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라 저금리의 대출 요건도 쉽다고 하죠. 앞에는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범인들은 대출 과정에 필요하다며 앱 설치 요구를 하는데요. 팀뷰어라는 원격 제어 앱을 설치시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도 하고요. URL을 보내어 APK 파일을 설치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여러분이 발신하는 전화를 가로채기 위해서 범인들이 전화 수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에 의심되어 금융기관 대표번호나 112에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들이 대신 당겨받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게되는 것이죠. 이렇게 범행을 해서 대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 겁니다. 최근에 등장한 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에 필요하다며 신분증, 통장 앞면, 신용카드 앞 뒷면 사진을 찍어 문자 전송을 요구합니다. 이후 범인들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챕니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도 개통하여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을 할 때 금융기관 본인 인증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 납치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납치형 보이스피싱은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속여서 돈을 요구하는 범행을 말합니다. 자녀의 비명소리나 부모님을 애타게 찾는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냉철한 부모라도 불안감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범인들은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전화를 하며 자녀와 통화하기 힘든 학교나 학원 수업 시간에 주로 범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전화기로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도 수업 시간이라 자녀가 받지 않으니 더욱 쉽게 범행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범인 목소리를 들어보실까요? 여보세요. 아줌마 주위에 누구야? 아버지 길거리에요. 여보세요. 우리 가까이 빨리. 아줌마, 내가 말했지 조용한 곳에서 전화 받으라고. 여보세요. 아줌마 조용한 곳에서 전화 받아. 울거나 그러면 끊고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건 알 필요 없고 나한테 얼마 해줄 수 있어. 묻는 말에만 대답해. 이렇게 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쩔쩔매고 있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평소 자녀의 선생님,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 자녀를 사칭한 목소리일 수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범인들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메모지에 자녀의 번호나 자녀가 있을 만한 곳에 연락처를 적어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112에 신고 요청도 필수입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메신저 피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얻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인 척 접근해서 다양한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지인을 사칭해서 대화를 걸어 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메신저 피싱 이것만 기억하세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내 지인이 맞더라도 채팅창 상단에 추가 차단 신고라는 팝업 창이 뜰 경우 메신저 피싱입니다. 금전을 직접 요구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이나 편의점에서 문화 상품권 또는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가족이나 친구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기 전에는 절대 금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보신 영화 평범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범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갑니다. 예전에는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를 받는 수법이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범인이 직접 현금을 받아가는 일명 대면 편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오는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군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미끼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소개한 후 채권 추심일이나 물품 대금을 받는 일이라고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은 후 본인 일당을 제한 돈을 여러 계좌에 이체를 시키도록 합니다. 약간의 의심은 들지만 손쉬운 일에 비해 고액을 주는 것에 만족하여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또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금융기관은 은행 창구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현금을 받는 경우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절차 및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 의심이 된다면 신속하게 112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 관서를 방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로 피해를 입었다면 112에서 금융기관 콜센터와 연계되어 바로 계좌 지급 정지를 하게 되고요. 대면 편지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관을 출동시켜 현금을 전달한 지점으로부터 범인을 추적해 나가게 됩니다. 신속한 112 신고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법도 있습니다. 지연 인출 제도는 1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을 했을 때 30분간 출금 이체를 지연시키는 제도로서 범인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송금 착오나 보이스피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고객이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만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그 밖에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최대 100만 원까지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모두 유용한 방법이니 금융기관에 사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이것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구입하지 않는 물품 결제 문자가 오면 무시하세요. 두 번째,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기관 밖에서 대출금 상환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 및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번째,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무시하세요. 다섯 번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삭제하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바로 알기 코너에 들어오시면 계속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을 알 수 있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검색까지 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이 없는 안전한 세상을 기대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